우리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북극권 베링해를 통과하는 신북방항로 개척에 성공했습니다. 북극항로는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바닷길로 이 바닷길을 해에서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우리 해군에게는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지난 6일 우리 왕건함과 소양함은 해군 제주기지를 떠난 열흘 만에 북극권 베링해에 진입하고 알래스카항에 입항했습니다. 우리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해낸 해군의 순항훈련 전단장은 미래 상용화될 북극항로에서의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에 대비하여 북극권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항해 데이터를 축적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극항로가 개설되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것보다 약 40% 정도 짧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주도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는 놀라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북극항로 주도를 어떤 나라가 가지고 가냐에 따라 세계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 이번에 신북극항로를 뚫음으로써 앞으로 중요한 입지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항해는 경제적인 성과인 동시에 해상교통로 보고 임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 또한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오는 11일 해군 창설 76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업적을 세웠다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은 해군 창설일을 앞서 8일 놀라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군 경항모 전투단을 구성하는 합동전력이 모두 등장하는 6분가량의 CG 영상이었습니다. CG 영상에는 경항모의 출항에서부터 함재기인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의 이착함, 표적 공격과 전투관 항징 장면 등이 구현됐습니다. 현재 군이 운영하는 이지스 구축함, 신형 군수지원함, 중형 잠수함과 도입 예정인 차기 구축함을 비롯해 항공 통제기와 수직 이착륙 전투기 등 공군 전력도 함께 등장해 합동전력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게 될 경항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해군은 경항모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군 경항모를 건조할지 말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는 8월에 조건부 타당성 확보 판정을 내렸고, 국방부의 연구 용역은 이달의 경항모 건조 필요에 결론을 각각 내렸습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도 경항모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대 여론이 나오자 이제 경항모 이름을 떼고 한국형 항모를 추진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경항모 자체의 건조 비용이 2조 원을 넘는 데다 함께 움직일 기동함대 건조 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이며 함재기 도입에도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경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모도 아니고 대형 수상함도 아닌 어중간한 경항모의 효용성과 취약한 방어 능력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이 끊이질 않자 지금 제3의 길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예 경항모에서 타이피해 야무진 한국형 항모로 추진하자는 목소리입니다. 이미 눈치 빠른 이들은 예상했지만 경항모가 아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덩치와 성능을 조금씩 키워서 차도같이 알찬 항모를 건조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최근 정치권과 조선업계 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의 핵항모와는 다른 한국의 전략 전술적 환경에서 적합한 한국형 항모의 교리도 확립하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한국형 비핵 디젤 항모로 수출해 돈을 벌자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한국형 항모가 탄생하면 미국의 항모가 장거리에서 오지 못할 때 우리 해군은 막강한 기동함대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유럽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한국의 이런 계획에 놀라운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핵항모는 초강대국들의 전유물이어서 엄두를 못 내지만 비핵 디젤 항모는 여러 나라가 갖고 싶어 한다며, 싱가포르와 동남아 강국, 중남미의 대형토 국가들은 한국형 디젤 항모에 벌써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조선가국 대한민국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갖기로 원하는 항모를 만들어 합리적인 가격에 건조해 팔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점 지적도 단숨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형 항모는 우리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 의해서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보복과 이번 요소수 사태까지 중국은 우리 경제와 밀접하지만 늘 리스크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행태를 봐서는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지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확장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대만이 침공당하거나 중국의 확장이 성공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치명적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은 우리 경제의 군운을 결정하고 제1도련선 역시 우리 태평양 진출의 권한과 권리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수출하여 먹고 사는 한국에게 앞으로 중국의 위협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한국형 항공모함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종 목표는 항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항모와 국산 유무인 전투기의 패키지 수출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체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현대중공업의 MOU 체결은 이미 한국형 항모와 국산 유무인 전투기의 결합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필리핀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KF-21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이번 주 최종 협상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에서는 하루빨리 KF-21 프로젝트에 자국의 돈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최근 자국 공군력의 현대화를 위해 벌이는 전투기 사업에서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최종 후보에 미국의 F-16V와 스웨덴의 자스3구 그리펜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웨덴 의회가 필리핀의 인권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판매 허가를 안 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펜의 판매 허가가 안 나면 미국의 F-16V가 단일 선택이 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가격이 비싸서 지금의 예산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필리핀 내에서는 한국을 또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수출된 한국형 전투기 FA-50은 주력 전투기로 자리잡아 2017년 무장 반군을 격퇴하는데 맹활약한 바 있고 지난 3월 필리핀 앞바다에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출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형 전투기의 신뢰감을 가지게 된 필리핀에서는 지금 한국이 개발하는 KF-21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네티즌들은 전투기 사업이 나랑이 빠졌다는 기사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KF-21 프로젝트에 돈을 기부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지분을 가지고 작은 일부라도 정치적 질문과 상관없이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의 최신 전투기 KF-21은 사전 예약이나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도입해야 한다. 개발이 끝나기 전까지 노력하면 완성과 동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FA-50 블록 20은 호리즌2 예산의 끝을 따라잡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무기를 대거 수입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쌓은 필리핀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KF-21을 계약하자는 목소리가 이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에서 한국 무기가 나와 전 세계인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즌에서 뭔가 익숙한 물건이 보였습니다. 대좀비용 병기로 등장한 무기는 조선 세종 때 개발된 신기전처럼 보이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였습니다. 신기전은 한 번에 100여 발을 발사할 수 있어서 이미 현대의 다연장 로켓과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기전은 로켓 설계도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이며 15세기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던 대형 로켓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로켓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발사체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한국이 최근 갑자기 첨단 무기를 만드는 군사 강국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 때부터 이런 DNA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기전 개발 주역에 DNA를 이어받은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